카트만두 공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계속 대기오염 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6일 수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409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3,193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적었습니다. 확진율은 6.09%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409명의 확진자 중에서 카트만두 확진자는 233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56.96%가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어요. 카트만두 밸리가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의.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 수가 12만 2,506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자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59명으로 가장 많고요. 랄리푸르가 50명, 박타푸르가 24명입니다. 활성화 사례도 보겠습니다. 카트만두가 활성화 사례가 가장 많은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2,420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랄리푸르가 329명, 박타푸르가 128명입니다. 이래서 총 카트만두 밸리에만 활성화 사례가 2,877명입니다. 전날보다 35명이 줄은 거예요. 2,877명이고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56.04%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56%가 카트만두 밸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카스키는 활성 환자가 전날에 비해서 6명이 줄었습니다. 6명이 줄으면서 258명 됐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례가 500명 이상인 디스트릭트는 계속 전해드리지만 카트만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트만두가 지금 2,420명이죠. 이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다시 또 3개가 됐습니다. 뭐 2개 됐다, 3개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1프라빈스의 솔로쿤부, 에베레스트가 있는 솔로쿤부가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꺼널리 프로빈스에 있는 무구가 있었다. 무구랑 그리고 돌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쿤부, 무구, 돌파, 이렇게 3개는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망자는 하루 동안 6명이 나왔네요. 6명이 나오면서 1,899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2%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팔 활성화 사례는 전날에 비해서 92명이 줄어들은 5,225명입니다. 이제 5,000명 초반대네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5,000명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활성화 사례가. 이 5,225명 중에서 집에서 격리돼서 있는 사람이 1,608명입니다.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전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는데 이제는 시설 치료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시설 치료 받는 사람들이 3,617명, 어제보다 많이 늘었죠. 3,617명이고 이 중에서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6명이 줄었어요. 대략 전체적인 병원은 늘었는데 중증 환자는 줄은 그런 형태입니다. ICU실에서는 6명이 줄은 197명이고요. 산소호흡기는 14명이 줄었습니다. 14명이 줄은 30명. 그러면 지금 집중치료실이나 산소호흡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완치자 보겠습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495명이 나왔습니다. 495명이 나오면서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25만 6,161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7.32%. 네, 고공행진 중입니다. 검역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3일 동안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342명입니다. 342명.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6,706건을 했습니다. 6,706건을 하면서 PCR 누적 건수는 196만 4,160건. 네, 이것도 뭐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200만 건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팔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카트만두 공기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아까 뉴스 어디에 말씀을 드렸죠. 럭다운 때 공기가 너무 좋아져갖고 제가 너무 좋다고, 자연도 회복되는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차가 다 다니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홀짝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차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 거리에서 대기 오염을 막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요일 마이트 거리 만달라에서 대기 오염이 증가했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카드를 들고 오염을 막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2년 전 카트만두를 무공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요일 오후 4시에 발표된 업데이트에 따르면 카트만두 대기 오염은 세계에서 33위입니다. 한편 보건부는 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침 산책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카트만두 대기질은 400 AQI를 넘어섰습니다. AQI 지수가 300이 넘어서면 대기 환경 경보가 발생됩니다. 네, 화요일날 환경부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가 뭐냐면은 아침에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은 되도록 산책 나오지 말아달라. 되도록이면은 일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그 오염물질이 도시에 쫙 깔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검정띠를 형성을 합니다. 산 위에서 보면은 카트만두 시내가 검정띠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대기 환경 지수가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피크 때 되면 600이 넘어가요. AQI 지수가. 대낮에 차량이 가장 많이 지날 때는 600이 넘어갑니다. 경고치가 300인데 300에서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차고 다녔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그 차가 없다가 다시 차가 생기니까 더 사람이 그 심한 정도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기오염을 막을 것을 요구하는 시위는 사실 뭐 몇 번 있었습니다. 뭐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시위부터 해갖고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카트만두는 최소한 차량 2부제는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차가 너무 많아요. 차하고 오토바이 때문에 아주 도시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좀 가슴이 아픈 소식입니다. 6개월 전에 카트만두가 아니라 네팔에 홍수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때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텐트에 살고 있는 홍수 피해자의 가족. 훔나 지역 남부의 홍수 피해 가족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탕자곶 농촌지자체 24개 가족들은 임시 타포린 텐트 아래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홍수로 집이 파손된 후 텐트에서 쭉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임금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구호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NGO들이 가끔씩 나눠주는 쌀과 음식물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텐트가 뭐 이렇게 텐트처럼 안 생긴 텐트죠. 그 임시 주거 형태로 그냥 위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천막만 준 겁니다. 천막만 주니까 옆에다가 얼기설기 기둥하고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겨울이 왔죠. 훔나가 추운 지역이잖아요. 훔나가 꺼널리 프로빈스에서도 북쪽 티벳 자치구랑 붙어있는 국경 쪽인데 아직도 6개월 동안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관계자들이 이 기사를 봤으면은 좀 빨리 이들을 뭐 임시 주거지라도 마련해서 그쵸? 추위를 좀 피하게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티비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함께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두시면 자티비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